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의견과 함께 해외 선물 전략 꼼꼼하게 챙겨드릴 신세계 활짝 문을 열겠습니다. 자, 먼저 신세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선물 신세계는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오늘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한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궁금하신 점 그리고 포지션에 대한 부분도 꼼꼼하게 실시간으로 마스터님과 함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욱더 특별하게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는 마스터님이 직접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요. 서울경제TV만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이 채팅 상황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채팅창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일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은 FOM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FOMC를 두고 이전부터 워낙 많은 분석과 워낙 많은 그런 말들이 오갔는데요. 드디어 앞두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진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익재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해설을 맡은 이익재 해설입니다. 여기 오는데 밖에 날씨가 굉장히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 오늘 굉장히 많이 추운데 오늘 같은 경우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계좌는 좀 빨간색으로 따뜻한 계좌를 가져갈 수 있게끔 좀 좋은 해설을 진행해 드릴 거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20이나 FOMC 같은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들이 있고 좀 굉장히 좀 2017년 마지막 그런 대표 일정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좋은 판단으로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마무리인 12월 그리고 올해 마지막 FOMC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또 이익재 해설위원님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해설위원님 인사 나눠봤고요. 오늘도 김경은 PD 함께합니다. 김경은 PD. 네, 안녕하세요. 김경은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수요일까지 FOMC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목요일에는 또 ECB 회의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렇게 일정과 경기 지표가 많은 한 주입니다. 이번 주도 여러 가지 소식들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빠른 소식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경인 PD도 이렇게 인사를 나눠봤고 무엇보다도 오늘 저녁 해외 선물 전략 중점적으로 짜드릴 마스터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화면 통해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해외 선물계 지니어스, 오늘 에이지시스템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FOMC가 이제 다가왔는데, 사실 FOMC가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세우냐라는 별개로, 저희 골드 베팅이 FOMC 직전이었던 어제까지 이어졌죠. 어제장 기준으로 저희 청산을 다 마쳤고, 462틱 87%가량의 수익으로 2주간의 랠리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부분 한번 좀 방송 중에 같이 모니터링 하면서 앞으로 수익 구간 더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골드에 대해서 오늘 승률이 너무 좋으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LG시스템 마스터님 요새 너무 바쁘신가 봐요. 얼굴이 쭉 적어지셨는데. 네. 이게 제가 밥을 안 먹으면 이틀 만에 빠지고 또 다음 날 또 먹으면 찌고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빠졌다는 건 그만큼 열심히 뛰고 있구나.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추석 때 또 이제 막 전에 한번 쪄왔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좀 잘 쉬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좀 발빠르게 뛰시느라고 좀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은데 그만큼 LG시스템 마스터님이 이렇게 노력해 주신 만큼 시청자분들이 좀 수익 잘 내고 그러면은 보람 되시잖아요. 네, 그 부분. 그래서 이제 뭐 가상화폐 사업부도 저희가 신설하고 있고 거기 관련된 시스템도 붙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새로운 사업들이 많아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네, 알겠습니다. 연말 마무리 잘 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출연진분들 소개를 도와드렸고요. 자, 1부 문을 열면서 11시가 현재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시장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먼저 확인하시죠. 자, 오늘 장입니다. 어제 장에 있어서는 S&P와 나스닥 모두 상승 쪽으로 방향 잡아갔었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은 좀 혼조세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S&P는 보합권인데요. 2667포인트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고가가 2667.75포인트 그리고 종가는 2666.25포인트로 계속적으로 상승폭 높여갔고요. 현재 구간에선 직전 고점까지 뛰어넘을 수 있을지 여부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 어제 상승으로 마감이 됐지만 나스닥은 현재 구간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6,413포인트 거래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네요. 어제 1.18 가격대 한번 시도는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간 다시 좀 빠지면서 1.17로 45달러로 0.16% 약보합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골드 앞서서 LG시스템 마스터님이 골드로 좀 상당 부분 수익을 내셨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구간은요. 1244.2달러입니다. 어제 1250달러에서 상당히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 역시나 좀 큰 가격대로 하락한 부분이고요. 현재 1244.2달러로 보합권 움직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원유 재고 발표를 앞둔 크루드 오일은요. 58.33달러까지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어제장에 57달러 중후반대에서 움직였는데 58달러까지 돌파하고 58.33달러로 초반대 가격 지지가 되고 있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시세를 먼저 살펴드렸고 지금 이슈 점검 전에 현재 구간에서 어떤 기사들, 어떤 속보들 전달이 되고 있는지 김경영 PD 먼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먼저 조금 전 10시 30분에 발표된 지표입니다. 미국 11월 PPI라고도 불리죠. 생산자 물가지수가 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치는 0.3% 상승이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영국 11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비 3.1% 상승했다고 하고요. 이것은 2012년 이후 최고치라는 또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독일발 뉴스입니다. 12월 유럽 경제연구센터가 이제 조사를 한 경기 기대지수가 17.4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는 월가 예상을 하회하는 수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부터 진행되는 FOMC 관련된 내용입니다. 12월 FOMC의 화두는 점도표다. 그래서 감세와 물가 영향을 주시해야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권과 외환 트레이더들이 12월 FOMC 회의를 앞두고 닷플랫이라고 하죠. 점도표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주시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제장 마감 소식인데요. 어제 맨해튼에서 있었던 폭발 사고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강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우와 S&P가 또한 어제에 이어서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는 소식이네요. 이 S&P 500의 호전에는 기술주와 에너지주의 강세가 있었다는 소식도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발 소식입니다. 11월 생산자 물가가 전년 대비해서 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는 3년 내 최고치라는 분석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가 관련 소식인데요. 브렌트유의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에서 송유관 차단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브렌트유 가격이 2년 6개월 내 최고치를 현재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도이체방크에서 나온 2018년 전망인데요. 2018년에는 유로가 오르고 달러와 파운드는 내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또 실시간 속보로 전달 도와드린 내용입니다. 타임스퀘어에서의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영향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간 부분을 오늘 결과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지표도 발표가 있고 그리고 지수의 상승세는 일단 기술주와 에너지주가 좀 중심을 잃었고 그리고 오일에 대한 부분은 브렌트 쪽에서도 다시 한번 2년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주요 살펴봐야 할 기사도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출연진 분들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입니다. 맨하튼 폭발 사고에도 다우와 S&P는 사상 최고로 마감이 되면서 이 다음 상승폭에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 현재 구간 S&P는 상승 쪽으로 그리고 나스닥은 하락 쪽으로 방향 잡아가고 있는 혼조세 구간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바로 유로 FX입니다. 계속적으로 가격대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FOMC와 ECB를 앞두고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에서 하방 쪽으로 가격대는 어느 정도까지 열려 있는지 잠시 후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이슈는 내일 원유 재고 발표를 앞둔 크루돌입니다. 지난주에도 원유 재고는 줄었지만 일단 상승 쪽으로 방향 잡아가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제 성장과 북해 송유관 가동 소식에 상승세 이어가면서 $58 초반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 강세 추세가 하락하면서 현재 구간은 $1250 자체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골드에 대한 매력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 준비를 했습니다. 지수와 유로, 통화, 그리고 상품에 대한 부분도 골고루 좀 준비를 했는데 각 종목별로 가격대가 워낙 또 중요한 가격대고 이게 변동성이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바로 S&P 500입니다. 자, 어제 그런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S&P 그리고 본장에서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나스닥이 좀 조정을 받고 있고 S&P는 계속적으로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개장 직전이기 때문에 먼저 방향성 살펴본 이후에 의견 나눠보도록 하죠. 네, 먼저 업앤다운 들어볼게요.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첫 이슈부터 만장일치가 나왔어요. 워낙 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자, 김경민 PD 바로 뉴스 들어볼게요. 네, 오늘 지금 몇 가지 경제지표 발표도 있었고 또 양일간의 FOMC 개막이 있는 상황이라서 지수 선물이 지금 현재 좀 소폭 상승한 모습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어제장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임스퀘어 테러로 인한 영향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기에는 좀 부진이 있었습니다만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는 이 하락폭을 다 만회를 하고 이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의 상승을 견인했던 게 이제 에너지주 그리고 기술주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에너지주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상승하면서 같이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송유관 유출 로 인한 셧다운 이슈로 인해서 지금 브렌트유가 또 $65를 상회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제가 봤을 때 에너지주의 선전이 좀 지속될 것으로 좀 예측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FOMC가 열리게 되는데 금리 인상은 거의 90% 확률로 될 것이다라고 모두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이어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연준의 생각도 내일이죠. 내일 기자회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연준에서 딱히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밝힌 적이 없었던 걸로 봐서는 어떤 의견이 나올지 좀 기대가 되는 국면입니다. 그리고 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내년도 S&P 500의 전망치를 좀 내놓은 게 있어서 알려드릴까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연말이 다가오면서 내년도에 S&P 500이 얼마까지 갈 것이다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달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각각 굉장히 좀 스프레드가 많았는데 짧게는 한 2,800 그리고 정말 길게 간다고 보시는 분은 3,300까지도 간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걸로 제가 전달해드렸었는데 네. 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집계에서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내년도 S&P 500이 7.7% 정도 상승해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오고 있는데 2,839.12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균치를 내놓고 있다라는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도 S&P 500
가격이 얼마까지 갈 것인가 하는 같은 조사에서는 2,461.96까지 갈 것이다라고 평균적으로 예측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지수가 어제 종가가 2,659.99죠. 그래서 네. 이미 지금 그 수치를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상치가 항상 맞는다라고만은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점을 좀 봐서 여기서 이제 집계를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이 S&P 500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을 해온 것과 실제 어떻게 끝났는가 이것을 좀 비교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12번 정도는 15년도 니까요. 네. 12번 정도는 과대평가가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더 높게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3번 정도는 실제치보다 더 낮게 전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은 여기서 2007년부터 지금 2018년까지인데요. 이 하늘색 부분이 실제치고 이 파란색 부분이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란색이 더 높으면 애널리스트들이 더 높게 전망을 했다라는 의미겠죠. 네네. 근데 좀 2008년을 보시면 이때 굉장히 좀 전망치에 비해서 실제치가 낮게 나온 것을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2008년에 좀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 영향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이렇게 좀 큰 갭이 있었던 연도를 빼고 이제 평균적으로 나머지 연도들을 합쳐서 봤을 때 얼마 정도 예측치와 실제치가 차이가 있는가를 봤을 때는 3.1%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굉장히 좀 복잡한 계산을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년도에도 만약에 예측치와 실제치가 3.1% 정도 차이가 날 것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내년도 S&P 500의 연말 예상치는 한 2,750.58 정도 될 것이다라는 굉장히 좀 분석적인 기사가 올라와서 함께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이제 연말이 다가왔고 연초에 대해 이런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그리고 각 기관 쪽에서 전망과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또 만들어주셔서 또 잘 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이슈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장일치 의견으로 업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 해설위님도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일단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강한 상승 추세가 나오고 네. 있어서 이런 상승 추세는 계속적으로 좀 뚜렷한 조정이 없이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추세는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네. 미국 FOMC 금리 인상 재료가 이번 주에 뭐 있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을 원래 기본적으로 지수 상승을 좀 억제하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타격을 받을 일은 크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원유 강세나 지금 최근에 금융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불거지는 부분과 이제 법인세 인하 부분도 뭐 연내 타결 아니면 뭐 내년까지 미뤄진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지수 상승에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지금 매수 쪽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지금 그 거래하시는 트레이더분들의 지금 포지션 기준으로도 이제 매수보다는 매도 쪽에 많이 좀 치중되어 있는 부분이 이런 그 매도 물량을 좀 어느 정도 좀 털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강한 상승세가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도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맞아요. 금리 인상이 되면은 지수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약세 쪽으로 갈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또 오래 전부터 노출이 되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는 부분 거기에 이제 랠리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세제 개편안과 앞으로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부분까지 각종 상승 재료가 일단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고 하방 쪽으로의 재료는 현재 부분에서는 좀 많이 없죠.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랠리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에서 오늘의 또 상승 매수적인 관점이고 또 앞서서 매도 물량에 대한 부분이 좀 청산이 이루어지고 이제 거래량 쪽으로는 매수 포지션으로 많이 붙었다는 부분까지 현재 구간에서 업에 대한 의견을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업의 의견을 드렸죠. 어제장에 직전 고점을 이제 좀 거의 돌파하고 현재 구간에서 같은 선상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제 또 한 번 고점을 높이겠구나. 이 랠리는 끝나지 않았고 이 랠리는 상당히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랠리 있잖아요. 올해는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산타 랠리죠. 크리스마스 랠리라고 했나요? 네.
산타랠리. 자, 산타랠리는 아직도 유효하고 현재 부분에서도 뭐 지지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업에 대한 의견, 오늘 상승 쪽의 의견을 한 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상승 방향, 오늘 뭐 상승 쪽으로 뭐 이런 각종 재료가 있지만 그렇다면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 안에서 상승장에서 포인트, 매매 포인트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포인트는 마스터님이 짚어주시겠죠? 네. 마스터님 들어볼까요? 네. 네, 일단 S&P는 딱 매수 포인트들만 드려놓고 더 이상 매도 포인트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세제 개편안이 나오기 전에 일단 재료성 베팅에 대한 부분이 많았죠. 네. 그래서 세제 개편안에 대한 핵심 안을 가지고선 계속해서 재료성 베팅의 랠리를 이어왔는데 딱 개편안이 이제 통과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하방에 대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네. 근데 그 물량들에 대한 소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나서 일주일 전부터 상승 랠리로 터닝을 들어갔죠. 근데 지금 상승 랠리가 중간에 웨이브가 거의 없이 1차 함수적인 상승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 재료성 베팅에 대한 재료가 사라진 상태에서 남은 건 재무성 베팅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S&P 혹은 뭐 나스닥 각각 증시별로 포함된 핵심 종목들의 어떤 주가 가치 부분을 제대로 분석해서 그 재무에 대한 베팅을 이제부터 들어가는 게 핵심인데 그 재무성 베팅 랠리는 원래는 일반 주식 흐름을 보시면 아시듯이 원래 핑퐁 플레이를 하면서 올라가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핑퐁 플레이가 없이 이렇게 1차 함수적인 상승을 보였다는 거는 지금 재무성 베팅에 대한 가치 평가가 굉장히 높다는 거를 반영하는 부분이고요. 힘에 있어서. 재무성 베팅 포인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저가 매수를 한 후에 스트레이트로 계속 1차 함수적인 상승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볼 때는 분명히 힘에 있어서는 상방에 대한 모멘텀을 주시는 것이 당연히 맞고요. 다만 좀 변수가 있다면은 지금 FOMC가 오늘부터 이제 스타트가 되는데 오늘 장 이후 스타트가 되고 이제 내일까지 일어나면서 목요일 4시 기준으로 이제 FOMC 결과 회의가 나옵니다. 근데 이 포인트 시점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의 금융 종목들은 한 번씩 터닝이 나오는 게 정석적인 루트이기 때문에 이 FOMC 딱 발표 시점 전에는 웬만하면은 포지션들을 좀 청산하셨다가 이 랠리가 다 끝나고 나서 좀 안정화되시고 나면은 들어가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이다. 다시 저가 매수를 그때 가서 들어가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인 포지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인트는 저는 2626선 정도에다가 드리고 나왔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정확한 디테일한 포인트는 신세계 들어오셔서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랠리가 1차 함수적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FOMC 때 일시적 반전을 주더라도 매매 포인트를 너무 멀리 잡으신 분들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점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옐런 의장이 계속해서 집권을 해서 유지를 해온 만큼 FOMC가 일어나는 딱 12월 중순까지는 상승 랠리가 확실하게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FOMC가 딱 끝나고 난 이후부터는 단기적으로 옐런 의장 이후에 차기 연준이 가질 리스크 부분 분명히 있죠. 그 리스크에 대한 모멘텀으로 단기 청산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터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FOMC 전후로 가격대도 짚어드렸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 포인트가 나올 자리고 매도에 대한 부분은 좀 짚어주지 않으셨어요. 자, 일단 뭐 의장이 또 변화가 되는 만큼 그 기조에 대해서 이제 내년에 점도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불확실성이라든지 또 다른 변수가 생긴다면 시장을 또 반응을 할 거고요. 그에 앞서서 그에 맞춰서 또 포지셔닝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또 신세계를 통해서 또 포인트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수익 잘 나셨을 것 같네요. 마스터님. 지금 S&P에 대해서 드리진 않고 저는 오히려 나스닥에 대해서 잘 드렸어요. 나스닥이 보인 흐름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도 뭐 함께 살펴보죠. 나스닥 지금 이제 3월로 바뀌었는데 맞습니다. 제가 12월물 기준으로 한번 드렸었는데 어디서 드렸었냐면은 여기서 이제 6250선, 6250선에서 바닥 흐름을 한번 다지기를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재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드렸었고요. 이 이후에 안전히 바닥 다지기를 들어가고 저점에 대한 동일 블로킹을 만든 다음에 그대로 스트레이트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S&P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저가 매수의 포지션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나스닥 좀 빠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나스닥은 매수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볼까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지금 차트에다가 잡기를 좀 희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6,300선 초반대, 6,300선 초반대 그리고
좀 공격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께서는 6,350선 정도에서 매수 포인트를 살짝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6,300선대가 좀 더 안정적이라는 점은 인지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나스닥은 S&P 대비해서 좀 무너지는 경향이 좀 세기 때문에 네, 지금 네. 최근에 상승 랠리 보시면은 매도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S&P 대비해서 높았죠. 그런 모멘텀을 보실 때는 살짝 멀리 잡으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P 첫 번째 이슈에 이어서 나스닥까지 또 마스터님이 신세계를 통해서 포인트 드렸던 부분,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의 매매 포인트 다시 한번 좀 짚어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오늘의 개장 이후도 지수에 대한 부분 다시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의견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요, 바로 유로FX입니다. 유로FX는 계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또 FOMC와 ECB 이런 기준금리에 대한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 보시면 1.17435달러로 0.25%가 빠진 가격대고요. 오늘까지 연봉으로 끝난다면은 일단 7거래일 연속 좀 빠지는 상황인데, 자, 현재 구간에서 매수와 매도, 현재 구간 업앤더 먼저 의견 나눠본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김경윤 PD 관망인 것 같고요. 마스터님과 저 그리고 해설위원님 모두 다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김경윤 PD가 관망을 들었을 때는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또 전달할지 궁금하기도 해요.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지속적으로 유로에 대해서는 유로 자체의 어떤 카탈리스트보다는 달러 관점에서 저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네네. 있습니다. 지금 로이터에서 어떤 설문을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이 설문에 대해서 향후 몇 달간 달러가 유로 대비해서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지금 달러에 대한 앞으로 딱히 그렇다 할 호재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세제 개편안 관련된 뉴스도 조금 있어야 뭔가가 나올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 뭔가 달러를 끌어올릴 만한 그 FOMC의 기준금리 인상은 뭔가 반영이 되어 있다 이미 가격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할 움직임이 향후 조금 상승하고 조금 하락하고 이런 움직임은 있을 수 있지만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로 자체만 보면 또 트레이더들은 이게 좀 브렉시트 관련한 정치적 우려로 인해서 파운드가 영향받은 것과 좀 연쇄적인 효과를 받아서 유로가 좀 상승을 못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이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좀 몇 달 후에 향후에는 유로가 현재의 저평가 국면이라고 판단하는 바이어들이 늘어나면서 상승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장기적인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번 주에 ECB가 회담을 할 예정이죠. 하지만 어쨌든 회담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동결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외신에서 볼 때도 이번 주 ECB 회의에서 그렇게 중요하거나 좀 흥미로운 뭔가가 나올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여러 군데 그 투자은행에서도 좀 이번 주 ECB는 그렇게 재미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좀 변수라고 한다면 이제 드라기가 연말을 앞두고 좀 매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시장을 흔들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이체뱅크와 BNP 파리바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좀 생각보다 덜 비둘기적인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더 매파적인 그런 기조를 보일 가능성이 지금 시장이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예측 외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의 단기적인 행보 같은 경우에는 ECB 회의보다는 FOMC의 결정과 또 세제 개편안의 진행 사항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달러에 더 달려 있다라고 보는 것이겠죠. 하지만 내년 중반기면 다들 아시겠지만 양적 완화가 종료되고 ECB가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게 되면서 ECB가 유로 움직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내년도의 이야기고요. 지금 현재 상황만 보면 어쨌든 달러 움직임에 주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달러가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관망을 들어봤습니다. 네, 역시나 통화에 대해서 유로 기준으로는 달러 기준으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좀 주춤한 이 구간에서 박스권 좀 제한적인 움직임일 것이다라는 의견에서 오늘의 관망의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유로 FX 두 번째 이슈로 살펴보고 있는데, 자, 유로에 대해서는 이익재 해설위원님은 뭐 이전에도 또 시황 올려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유로는 계속적으로 좀 네. 하락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피디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달러 인덱스를 좀 보시면 굉장히 좀 강한 추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달러에 상반되는 통화인 유로화는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 있는데, 어제는 장중에 좀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다가 장 후반에 다시 또 그 상승폭을 다 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락 추세가 지금 당분간은 좀 굉장히 좀 강한 추세로 지속하는 모습이 있고, ECB가 금리 동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 FOMC는 금리 인상을 한다는 그런 이미 시장에 노출된 재료긴 하지만 그렇죠. 서로 다른 통화 정책이 좀 다르게 통화 정책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유로화는 좀 하락하는 이런 추세가 나올 수 있어서 지금 뭐 단기적이든 장기적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좀 하락으로 강한 상황이라 이런 부분에서는 뭐 역추세 매매인 매수보다는 좀 매도 접근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유로화 외에도 다른 통화들도 워낙에 달러가 강하다 보니까 대부분 좀 하락 배팅 하시는 편이 좀 아무래도 통화 상품 접근하시는 거에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도 좀 가격대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오늘 제시해주신 가격대도 좀 AS도 함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제가 네. 시황으로 드린 가격은 1.178 정도 수준에서 매도 들어가셔서 익절은 1.1745까지 지금 익절 구간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오늘 그러네요. 익절 포인트 나온 상황인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유로화는 오늘 그 시황은 그때마다 달라지네. 제가 이제 오전에 시황을 쓰다 보니까 오전이나 낮에 쓰다 보니까 나 기준으로 지금 하락을 드렸는데 지금 본다고 하시더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지금은 매수보다는 지금 목표 가격이 오긴 했지만 지금 반등보다는 좀 매도 접근하시는 게 지금도 유리한 것 같고요. 내일자 넘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추세가 당분간은 좀 훼손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닌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도하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오후에도 팀시르파 해외 선물의 신 해외 선물 센 시황을 통해서 이익재 해설위원님 또 통화적인 부분 여러분들에게 가격대 전달을 도와드렸는데 지금 오후 시간대에 저희 시황 검색을 하시면은 또 실시간으로 종목별로 이렇게 다루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많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죠. 유로 FX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나 오늘 다운의 의견 드렸는데 그 이유는 1.18 가격대 회복을 하지 못하고 또 앞서서 김경희 PD 이야기해줬던 달러에 대한 상승 부분 같이 혼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0.28%가 빠지고 있지만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으로 저는 오늘의 다운의 의견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유로 FX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는데 워낙 최근에 통화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어서 또 앞서서 이익재 해설위원 말씀처럼 다른 통화도 워낙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로 FX 오늘 마스터님은 어떤 전략을 또 전달을 해주시려고 다운을 치셨을까요? 네, 들어볼까요? 네, 일단 유로는 모멘텀 상으로 매도 모멘텀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일단 다운의 신호를 드렸고요. 전 단기적인 모멘텀입니다. 저는 오늘장에 국한돼서만 이제 매도에 그래요? 대한 신호를 드린 거고요. 네. 오늘장 이후부터는 사실상 매도에 대한 관점을 가시는 게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중요하네요. 일단, 네, 제가 2주 전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라인인 17510, 17510 포인트가 이제 저번 주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 기준으로 터치 들어오고 나서 강반등을 보였습니다. 네, 2주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밴드가 175 그리고 위로는 195. 네, 딱 이 사이에서 밴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오셨을 때 저기서는 매수 관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만큼 터치하고 나서 약 12틱 정도 밀렸는데 그 이후에 네. 또 강반등 보여주면서 월요일쯤까지 새롭게 쭉쭉쭉 신고가를 올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수익 구간 만들어냈고요. 근데 그 관점이 단기적으로 이제 청산 물량에 대한 관점이었고요. 매도 포인트에 대한 청산 물량이었습니다. 근데 청산 물량에 대한 포인트 후에 이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상방으로 갔다야 모르겠는데 바로 18대 영역으로 진입하자마자 이제 매도 방향으로 다시 또 꺾여서 네네, 내려가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그 모멘텀을 볼 때는 일단은 달러 인덱스를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 FOMC 직전에는 FOMC가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통화 전체에 대해서. ECB 통화정책회의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을 때는 ECB가 유로가 주도를 하는 거고요. 지금 상태는 FOMC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로 모멘텀에 대해서 아무리 드라기 총재가 발언을 하든 일단은 달러가 주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달러가 일단 신고가에 대한 도전을 또 들어가고 있는 그렇죠. 만큼 모멘텀은 충분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강한 상태고요.
근데 다만 FOMC를 좀 기준으로 해서 달러, 골드, 유로에 대해서 좀 포지션을 재정립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FOMC 전까지는 이제 달러는 상승 베팅, 뭐 골드는 하방 베팅, 그리고 뭐 유로는 똑같이 또 하방 베팅, 이런 베팅들이 많이들 이어져 오는데,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금리에 있어서만큼은 달러 인덱스가 아니라 골드가 조금 더 주도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네. 그래서 골드에 대해서 제가 베팅을 매도 관점으로 계속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골드가 주도를 하는 만큼 달러 인덱스도 이제 세제 개편안 뭐 등등등의 상승 방향의 모멘텀밖에 없으니까 같이 연달아서 상승 모멘텀을 랠리를 이어주는데, 과거 대부분의 경우에 금리 인상 직후 골드가 터닝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달러 인덱스도 FOMC 발표 시점 이후에 터닝돼서 일시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죠. 유로도 그런 반대로, 유로는 달러 인덱스의 180도 반전 차트에 가깝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자면은 FOMC 회의 직후에 또 반등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매도에 대한 베팅 랠리는 오늘까지만 딱 이어가시고 내일장부터는 실질적으로 반대 베팅 혹은 아예 베팅을 들어가지 않는 방향의 포지션을 좀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모멘텀에 있어서 유로는 오늘까지는 매도에 대한 신호는 드렸지만 더 이상 매도 랠리는 오늘로 끝내셔야 된다. 라는 부분 포커스에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세 자체가 일단 하방 쪽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으로 오늘까지 데이 트레이딩 관점 매도, 그리고 하지만 좀 길게 앞으로 보실 관점에 대해서는 매도 포지션을 좀 지향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을 좀 좋아주셨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일단 뭐 통화적인 부분보다는 금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 종목별 설명도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유로 FX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지금 현재 구간 31분 지나가고 있는데, 자, 오늘의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 후 현재 상황 시세 살펴보시죠. 자, 오늘의 시세입니다. 지금 오늘은요, 미국 증시 FOMC가 개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개장 어느 날보다 좀 특별한 것 같은데요. 자, 일단 S&P가 일단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2665.50포인트로 0.03% 약보합권으로 좀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나스닥은 하방 쪽으로 계속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6408.50포인트로 현재 0.29%, 119% 약보합권 이어가고 있고요. 자, 유로 FX는 방금 전에 살펴보셨죠? 1.17420달러로 0.26%가 빠진 가격대. 자, 그리고 골드도 보도록 하죠. 골드는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구간도 1242.3달러로 0.10% 약보합권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은 58달러가 깨졌네요. 57.90달러로 0.19%로 하락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자, 지금 개장하자마자 많은 종목군에서 좀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크루드 오일이 58달러가 깨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S&P도 하락 전환했다는 부분, 그리고 골드도 역시나 하락 쪽으로 좀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의 개장은 일단 본장은 다우지수와 S&P, FOMC 앞두고 상승 출발했다라는 속보까지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시세 좀 살펴봤는데, 오늘의 개장이 좀 어느 때보다 특별한 것 같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다시 좀 혼조세로 돌아간 상황이고요. 크루드 오일 가격대가 최근에 많은 하방 압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쪽으로 많이 잡아가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 58달러가 다시 깨지고 57달러 후반대로 돌아섰다는 부분이 좀 변동성이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 57.83까지 떨어지면서 윗꼬리를 좀 길게 달리고 있다는 점,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이슈는 바로 방금 전에 시세 살펴본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이제 내일 원유 재고 발표가 앞두고 있고, 지난주에도 원유 재고는 감소를 했고, 그 전주에도 원유 재고는 감소를 했지만 가솔린 쪽, 정제유 쪽에서 좀 늘어난 부분을 좀 특징적으로 잡아드렸었는데요. 자, 현재 구간은 저희가 일부 오프닝 할 때보다 가격대가 너무 빠르게 바뀌어서 지금 현재 구간 57.81달러입니다. 먼저 업앤다운 빠르게 확인한 이후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마스터님 스냅이 잠깐 되셨는데, 자, 지금 저와 마스터님 다운이고요. 두 분께서는 또 업에 의견 주셨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이 구간 가격대 제가 최근에 투자자분들 또는 시청자분들 전문가님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때
많이 엇갈려요.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좀 어려운 구간이 들어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좀 주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김경영 PD 이 시간 속보 들어볼까요? 네, 우선 오프닝에도 전달해드렸듯이 지금 영국 쪽에서 송유관 관련해서 좀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크루드오일을 전송하는 송유관이 셧다운됐다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게 좀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도중에 굉장히 머리카락만큼 좀 미세한 어떤 흠결이 지금 발견이 돼서 이것 네. 때문에 지금 중단을 한 상태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지금 보수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뭐 며칠이 걸릴지 몇 주가 걸릴지에 대해서는 뭐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공급 면에서 조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분석적인 내용을 보면 시장 반응을 봤을 때 이렇게 좀 공급이 이렇게 타이트한 상황일 때에는 이렇게 공급 관련된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그 즉시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점을 또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해서 지금 이 송유관 관련돼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게 지금 브렌트유인데요. 네. 그래서 브렌트유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65를 넘어서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좀 되면서 WTI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이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우선은 이렇게 공급 중단 사태가 있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지금 이쪽에서 오는 기름을 사던 사람들은 이제 대체제를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미국 쪽에 있는 오일 수출업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는 좀 호재가 될 수 있겠는데 중동이라든지 뭐 아프리카 생산국처럼 시장 밸런스를 추구하는 쪽에는 좀 복잡한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송유관 그 셧다운 사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포티스 파이프라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파이프라인인데 이게 북해에서 스코틀랜드까지 하루 45만 배럴 정도를 이동시키는 송유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몇 주간의 수리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이 오일이 중요한 이유가 폴티스 크루드 같은 경우에는 데이티드 브렌트라고 하는 브렌트유의 가격을 결정하는 부분 중에서 40%에 달하는 그 양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하지만 우선은 지금 이 때문에 원유 가격 상승이 초래가 된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영국 쪽에서는 천연가스 역시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9월부터 지금 수요가 굉장히 늘어난 상태인데 이게 12월에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의견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쪽이 지금 뭐 이슈가 살펴봐야 할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이번 달 하루 28만 1000배럴 정도를 수입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뭐 수요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지금 공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뭐 나이지리아 파업 사태도 그렇고 이번 이 송유관 사고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지금 좀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은 조금씩 이렇게 마찰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도 크루드오일 설명을 해주셨을 때 김기영 PD 일단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공급적인 차질에 대해서 각종 분석적인 기사를 또 시청자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또 수요에 대해서는 일고는 있지만 공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이런 리스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업에 대한 오늘도 의견을 드렸네요. 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세 번째 이슈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문자와 전화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도 많이 접수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잠시 후 2부에서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현재 구간에서 많은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해설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같은 업이시죠? 네, 저도 이제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네. 지금 크루드오일은 오늘 지금 고점 대비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단기적인 상승 추세는 아직까지 유효한 걸로 보고 있고요. 원유 가격 상승에도 지금 미국 쪽 셰일 업체에서도 이제 생산량을 증가하는 그런 생산 가동률이 좀 생각보다 좀 더디게 올라오는 점도 아무래도 좀 공급이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고 네. 말씀해주신 대로 중국의 원유 생산량 감소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원유 수입에 대한 수요를 좀 증가시킬 거라는 그런 모습이 있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지금 사우디의 아람코라는 회사가 상장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좀
유가를 60달러 기준까지 계속적으로 좀 상승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시황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 매수 접근이 좀 유효할 것 같고,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그런 중동 정치적 불안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지금 유가의 상승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뭐 지금 추세적으로도 상승 추세가 맞는 것 같고, 지금 조정 시에 좀 매수 접근하는 전략이 아무래도 좀 유효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도 지금 약간 음봉이 나오는 상황이긴 하지만 크게 하락하는 모습보다는 다시 좀 상승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을 거예요. 손절을 좀 잡으시고 한 21선 이동평균선 지나는 자리 부근에 좀 손절 잡으시고 현재 구간에도 매수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좀 유리한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21선 부근이면 가격대가 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57.40 수준까지 지금 그 손절 라인을 잡고 이제 좀 눌렸을 때 매수 접근하는 구간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도 매수적인 관점 좀 살아있다라는 실시간 전략도 전달 도와드립니다. 하지만 손절은 좀 철저하게 좀 잡으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21선에 대한 부분 57.40달러죠. 네, 그 부분 잡아보시면서 매수 접근 유효한 그런 의견을 한 표를 더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크루드오일 세 번째 이슈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2대2 업 둘, 그리고 다운 둘 이렇게 나눠지게 됐는데 일단 업에 대한 의견 드렸고 저는 오늘 다운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저도 마지막까지 좀 고민이 많고 현재 구간에서 크루드오일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매도적으로 크게 좀 열려 있을 법도 한데 단기적으로는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붙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 어려운데 마스터님께 살짝 좀 기대해 보고 싶기도 한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저는 일단 57달러 중반까지 가격대가 눌렸을 때는 매수적인 관점이 좀 말씀이 좀 괜찮다라고 드릴 수 있겠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57달러 후반 또는 58달러 초반에서는 매도적인 관점이 현재 구간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다운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스터님은 역시나 함께 저와 같이 다운의 의견을 들어주셨는데 들어볼게요. 현재 구간 매매 포인트 나올 수 있을까요, 마스터님? 네, 일단은 매매 포인트 부분은 발생이 전부 다 저는 매수 기준으로만 드리고 왔는데 문제가 지금 일단 모멘텀 자체는 매도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면서 차트가 신고가를 올라가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를 많이 드렸던 거고요. 근데 이 관점을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최근에 셰일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왔습니다. 상승세를 타왔는데 이 랠리 동안에 금주에 들어와서 상승세를 차트가 탔죠. 차트는 매도를 타야 되는데 차트가 상승세를 탔습니다. 지금 셰일 생산량이 증가하면 반대로 매도를 가야 되죠. 근데 반대 방향의 베팅이 나왔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회귀의 모멘텀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요. 즉 가치 평가 대비 이격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모멘텀에 대한 랠리가 나왔어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매수 포인트들을 좀 많이 드렸는데 저희 연구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매도 포인트에 대한 모멘텀을 더 중시하면서 매수 포인트를 실시간으로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희 회사 안에서 지금 트레이딩하고 있는 연구진들이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을 볼 때도 지금 실시간 시황 자체도 매도 방향의 움직임이 좀 더 강해지는 만큼 매수 포지션을 좀 멀리 잡으셔야 되는 부분, 최소한 저는 57.50 이하로만 잡으셔라 라고 포지션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매도를 지금 새롭게 좀 가시려는 분들께서는 이제 58.50, 58.54 정도죠. 54 정도에서 다시 튀어오를 때 신규 매도에 대한 모멘텀을 좀 한 번 더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전에 대해서 매수 포인트를 좀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 구간에 실시간으로 매도 포인트가 새로 생긴 겁니다. 그래요? 그럼 실시간으로 매도에 대한 추세가 강하게 생긴 만큼 돈이 매도 방향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럼 그만큼 기존의 매도에 대한 매집이 있었던 포인트들은 매도 포인트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그 포인트까지 다시 올라갔을 때 매도를 치면 되겠죠. 언제나 관점은 돈이 들어오는 방향대로 새롭게 포지션들을 추가하시면서 거래를 더 늘려가시면 된다는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실시간으로 저희 신세계 함께 하고 계시는데 실시간으로 이제 매도적인 포인트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또 2부에서는 또 다른 변동성 안에서 어떤 포인트들이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까지 빠르게 살펴봤는데 자,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앞서서 마스터님이 골드에 대해서 오늘 수익 포인트 많이 나왔다라고 먼저 오프닝부터 말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 골드는요 계속해서 하락하는 가운데 1242달러까지 지금 하방 쪽으로 열어 있는 상황이에요. 빠르게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 좀 빠르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만장일치로 다운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골드. 역시 금리 인상을 앞두고 골드에 대해서 또 많은 이슈 있을 것 같은데, 김기웅 PD 들어볼게요. 네, 우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락세를 오늘까지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오늘 지금 외신에서는 중국으로부터의 골드 수요가 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의 가격을 지지하는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시아장이 진행되는 동안 완만한 좀 회복세가 있었는데 이제 다시 좀 빠지는 모습이죠. 달러가 왜냐하면 오늘 옌 대비해서 살짝 약세를 보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대부분의 주요 통화에 대비해서는 2주의 최고치 가까이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는 지금 트레이더들이 FOMC를 앞두고 좀 뭔가 FOMC에서 새로운 그 달러를 움직일 만한 기폭제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좀 그걸 기다리면서 지금 관망하는 모습 때문인 걸로 추정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에 따르면 골드의 레인지가 기존에는 1260에서 1310으로 지금 보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은 1210에서 1260 까지의 레인지로 완전히 바뀐 걸로 보인다라는 의견이 함께 올라오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 FOMC에서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고 하면 골드가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선은 FOMC가 끝나는 수요일까지는 골드가 꾸준히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현재 차트에서 볼 때도 1205에서 1210까지는 주요한 지지선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FOMC에서의 워딩이 얼마나 매파적이냐에 따라서 골드가 더 아래쪽으로도 향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한 스탠다드 차타드의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FOMC에서 비둘기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보인다면 골드가 최근의 하락세를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는 의견도 함께 추가했다라는 분석적인 기사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하방 쪽으로 더욱더 열려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해설위원님도 빠르게 들어볼까요? 저도 이제 매도 의견 드렸는데 골드는 강한 하락 추세가 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 달러 금리 인상에 대한 재료가 좀 달러 강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에 네. 금리 인상 지금 골드는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지수나 이런 지수들 위험 자산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안전 자산을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추세로 이어가는 것 같은데 최근에 나왔던 이슈 중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네. 이제 골드의 대체 투자 상품으로 좀 많이 각광받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인도나 중국에서 이제 골드를 많이 샀던 그런 수요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대체 투자에 이제 비트코인으로 많이 넘어간다는 그런 뉴스들도 있어서 지금 추세적으로나 이런 시황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어서 지금 네. 골드는 매도 접근하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매도적인 것이 현재 구간 앞으로의 또 시장 관련돼서도 내 포지션이 조금 더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 골드 빠르게 들어볼까요? 네. 궁금합니다. 골드 제가 빠르게 말씀드리기엔 살짝 부족한데. 그러면 모자란 부분은 네. 2부에서도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일단 아까 제가 오프닝 멘트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골드에 대해서 제가 최근 2달 동안에 계속 FOMC 직전 2주 전부터는 매도 베팅, 2주 전부터 매도 베팅 계속 출연할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매도 베팅을 이제 실질적으로 11월 말부터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11일이죠. 어제장 기준으로 저희는 청산을 전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랠리의 2주간의 랠리.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금리 인상 때만 유일하게 오버나잇을 해서 베팅하실 수 있는 랠리. 여기서 이제 87%의 수익이 나왔던 거고요. 지금 오늘까지도 그 구간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어제 청산을 먼저 드린 이유는 원래는 FOMC 당일 발표 직전까지가 그 추세의 유지 구간이에요. 근데 FOMC가 이번에 아예 정부가 바뀐다는 표현을 써도 될 만큼 이제 바뀌죠. 근데 그러는 만큼 FOMC 결과치 이후부터는 급격한 상승 혹은 급격한 변동성으로 접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전 리스크 관리상 이제 FOMC가 회의되기 직전인 어제장 기준으로 청산을 던진 거고요. 그래서 지금 462틱 정도로 마감을 드렸고 오늘장까지 더 매도 랠리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일단 모멘텀 상으로는 금일까지 매도 모멘텀이 맞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사인을 드렸지만 당장 내일부터는 FOMC가 결과를 땅땅땅 때리는 순간 과거 수치상 반전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 금리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골드에 대한 수요에서 은행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일단 2주 전부터 현물 자체에서 많기 때문에 그 랠리는 어쩔 수가 없는, 피해갈 수가 없는 랠리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딱 이루어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다음 금리 인상에 대한 모멘텀을 반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점진적 인상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있죠. 옐런 의장조차도 다음 임기자를 위해서 점진적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죠? 3월에 대한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번 인상 후에는 다음 인상에 대한 모멘텀이 낮기 때문에 터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거기서 저희가 청산을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듣고 싶은데 잠시 후 2부에서 추가적으로 더욱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다양한 이슈 내용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와 전화,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남겨주신 의견 더욱더 꼼꼼하게 실시간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도 많은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상담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